얼굴에 얼룩덜룩한 기미 때문에 레이저 토닝을 받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시다고요? 이 기미 치료의 본질은 레이저 토닝이 아닙니다. 피코 토닝, 듀얼 토닝 다 필요 없고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사람들이 피부과에 방문하는 이유 중 첫 번째를 꼽으라면 아마 기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굴에 얼룩덜룩하게 발생한 기미는 얼굴을 칙칙하게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또한 완치 자체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올바르게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기미 개선을 위해 병원에서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레이저 토닝인데요. 이 병원에서도 피코 토닝, 듀얼 토닝 등 다양한 레이저 토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죠. 하지만 기미는 레이저 토닝만 받는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미를 유발하고 기미를 악화시키는 다양한 생활인자를 교정하지 않는다면 헛돈만 날리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이 기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활 속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평소 기미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자외선이겠죠. 매주 레이저 토닝 치료를 진행해도 매일 대 6시간씩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야외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면 기미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미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다 해도 자외선에 대한 철저한 차단 없이는 결코 기미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외선이 기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외선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선크림을 바르는데요. 저는 그늘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는데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괜찮지 않나요? 주로 실내에만 있어도 괜찮아요. 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선크림을 잘 바른다고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아침 외출 전에 한 번만 바르는 게 전부고요. 사용하는 양도 하얗게 백탁 현상이 생길까봐, 너무 기름져 보일까봐 쥐꼬리만큼 살짝 바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나 선크림의 효과는 절대로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고요. 바르는 양에 따라서도 자외선 차단 효과와 그 지속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최소한 SPF 30, PA2+ 이상의 제품을 3시간마다 덧발라야 하고요. 강한 햇살 아래 있거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예정에 있다면 차단 지수가 더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로 다니거나 모자를 쓰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들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면에 의해 반사되는 자외선이 얼굴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구름이 끼거나 비 오는 날에도 여전히 피부에 닿는 자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크림을 사용해야 하고요. 특히 눈이 쌓인 날에는 눈에 의해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이 많아져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외선 B는 창문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자외선 A는 창문을 통과하여 실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살이 들이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선크림은 사용하는 것이 좋고 블라인드나 커튼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자외선의 침투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미 치료를 고려하는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피부 자극입니다. 이 모든 종류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피부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기미를 해결하고 싶다면 평소에 어떤 요인들이 기미를 유발할 만큼의 피부 자극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과도한 세안입니다. 세안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이중 세안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면 피부에 강한 마찰이 발생하면서 기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미가 심할수록 기미를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두꺼운 메이크업은 지우기 위해 더 강하게 문질러야 하므로 그 결과 기미가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미 고민이 있다면 메이크업은 가능한 가볍게 하여 처음부터 과도한 세안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기미 환자들은 대체로 피부가 민감한 편이 많은데요. 이 민감성 피부에서는 평소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성분도 잘 따져야 합니다.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 혹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은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별 성분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화장품을 선택하기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가급적 성분이 단순하게 구성된 화장품을 선택하고 화장품 라인업도 다양하게 만들기보단 꼭 필요한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미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 더 잘 발생하며 임신과 출산 후에 흔히 생겨서 폐경 이후 점차 호전되곤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기미의 악화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미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특히 여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20대에서 50대의 젊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악화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병적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구 피임약을 복용 중인 상황이라면 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구 피임약 자체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의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경구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의 복합 제제인데요. 약을 복용하면 마치 우리 몸이 임신한 상태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더 이상 배란이나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원리로 피임 효과를 나타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경구 피임약은 4명 중 1명꼴로 기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경구 피임약 복용 중에 기미가 악화된다면 다른 피임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시판되고 있지 않지만 프로게스틴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경구 피임약은 에스트로겐을 함유한 경구 피임약에 비해 멜라닌 색소 생성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기미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폐경 증상 개선 목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로 인해 기미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미가 잘 치료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기미가 계속해서 재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스트레스 자체가 기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멜라닌 생성에 가장 중요한 티로시나제를 활성화시켜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 후에 얼굴이 칙칙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기미가 더욱 심해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모두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죠. 더군다나 기미 고민이 심한 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기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기미를 유발하고 다시 그 기미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차피 기미 치료는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조급함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미 상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기미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이 기미를 악화시키는 생활 속 인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가끔 이 병원에서 기미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면 기미가 다 좋아질 것이라 믿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미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피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 플랜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미를 꼭 개선하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리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